자, 홍콩에 대해서 중국이 매우 교활한 방법을 써서 시위를 진압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군대를 투입해서 진압을 하게 되면 불상사나 후유증이 커질 것 같으니까 어젯밤에 중국의 장갑차가 홍콩으로 진입하는 사진을 중국이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심천에 대기하고 있던 진압부대가 다 들어간 거냐? 자, 그게 아니라 일부러 사진을 공개하면서 무력 개입을 경고하면서 지금 홍콩에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진주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거는 홍콩에 그냥 안보 때문에 있다는 거지 시위 진압은 아닌데요. 주둔병력이 나오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둔병력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이전에 지금 홍콩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27일 그저께 자신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사실상의 계엄령인 긴급법을 52년 만에 발동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격인 람이 긴급법을 발동한 뒤 보안성이 높아 시대가 주로 이동할 때 작전 짤 때 쓰는 온라인 메시지 텔레그램 등을 이제 긴급령이 발동되면 못 쓰게 하도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일 내일 대규모 시위가 지금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최근에 폭력을 우려해서 내일 시위를 금지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홍콩에 있는 중국의 지배기관인 판공실까지 행진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위대는. 그래서 충돌이 우려된다. 그래서 내달 2일 월요일 날 총파업하고 수업 거부하고 해서 토일 월 4월을 세게 집회를 할 거라 했는데, 자, 2014년 노란 우산 시위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홍콩 시위를 해온 조수아 유잉이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애가 있죠. 얘는 그 중국이 홍콩의 각 학교에 국기에 대한 경례 같은 조례를 강요하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당시 홍콩 시내의 최고의 인파를 모이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이 친구가 그 뒤에 이제 구속이 되어서 얼마 전에 감방 생활을 마치고 나왔죠. 그래서 지금 홍콩 시위의 주역인데 오늘 아침 7시에 내일 집회를 앞두고 경찰이 체포했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데모시스토라는 당에 지금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이 비서실장격인데 지하철역으로 이제 가던 중에 미니밴 차량이 조슈아 원을 태웠고, 그리고 경찰 본부로 연행을 했고 홍콩을 어지럽힌 인물을 체포했다고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혐의를 지금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17살 때인 2014년에 홍콩 우산 혁명을 이끈 영웅입니다. 자, 웡을 이렇게 그동안에 체포해서 또 이 재판을 해서 지난 5월 수감되었다가 한 달 만에 풀려났다가 또 체포됐습니다. 계속 수감, 석방, 체포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주역인 민간인권 전선의 지미 샴 대표도 어제 오후 한 식당에서 괴한들로부터 습격을 당했고 겨우 부상을 면했지만은 괴한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자, 지금 홍콩이 매우 심각한 공포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홍콩의 이 시위대들을 지도부를 거의 체포하는 강공을 시작했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요. 머지않아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서 내일 모든 집회를 다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시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전부 거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젯밤에
중국군 장갑차와 군용 트럭이 본격적으로 지금 홍콩에 투입되는 모습을 이렇게 다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공법으로 지도부를 이렇게 체포하고 또 백색 테러를 통해서 지도부를 갖다가 죽이거나 다치게 만들고 그리고 중국 군인이 들어오는 모습을 공개하고 계엄령을 곧 선포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홍콩에 대한 본격적인 한마디로 시간을 오래 끄는 형태의 진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홍콩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서아원과 함께 홍콩 시위를 주도하던 또 이 같은 동료가 하나 있죠. 중학생 때부터 같이 했던 여성 아그네스 초우도 체포했고요. 또 이 홍콩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야권 인사 앤디 첸도 공항에서 체포를 했다고 봅니다. 앤디 첸도 공항에서 체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출국하려다가 잡혔다고 하는데요. 이제 완전히 예비금소. 자,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독재 국가에서나 보이던 미리 너는 이런 걸 할 우려가 있으니까 체포한다라는 예비 금속을 시작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 대사 있었죠. 자, 이 니키 헤일리가 홍콩이 진압되면 다음엔 목표가 대만이 될 것이다 라고 폭스뉴스 칼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콩 무력 진압에 미국이 약하게 대응하면 중국 당국자들로 하여금 대만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고 홍콩처럼 이렇게 썰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거죠.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다음에는 중국이 우리한테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할 거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모든 동맹국이 미국이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 우려할 거라는 겁니다. 과거에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 보면요. 희한한 일이 있었죠. 올림픽 개막식 날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조지아는 아주 작은 구소련의 속에 포함된 나라였지만 미국이 보호해 줄 거라고 믿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죠. 부시 정권 때. 그런데 막상 러시아가 조지아를 쳐들어가니까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 나라는 원래 그루지아인데 미국 좋아한다고 이름까지 조지아로 바꾸었죠. 그 뒤로 미국은 이 소련의 영역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가 다 번지면서 구CIA에서 소련 권력의 국가들은 다 이 소련의 러시아에 저항하는 것을 상당히 포기했지요. 그래서 이 헤일리 전 대사는 중국이 홍콩을 공격하면 미국과 중국의 통상적인 교류는 종언을 고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고 미국은 중국과 전쟁을 바라지는 않지만 중국 당국이 홍콩에 행동을 취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이 이제 홍콩에 대해 입장을 말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기서도 침묵한다면요. 미국은 그야말로 허접한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할 뿐입니다. 자, 매티스 국방장관이 있었죠. 지금 SPE 전에 국방장관을 했던 아주 확신에 가득 찬 지식인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매티스 전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부족주의가 미국을 망친다. 자, 이 부족주의란 말이 한국에서 종족주의로 지금 해석될 수 있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 반일 종족주의라고 말을 했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미국의 전 국방장관이 트럼프의 종족주의를 언급했어요. 이 트리발리즘이라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한국에서 하면 난리인데 미국에서는 전 국방장관이 트럼프 현 대통령을 향해 떳떳하게 했습니다. 매티스는 전통 우방을 무시하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미국의 편파적인 종족주의가 외국과의 갈등보다 훨씬 더 미국의 미래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돈의 콜사인이라는 책을 매달 3일 출판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매티스는 작년 연말에 트럼프가 시리아 주둔군을 철수하겠다. 그래서 이 쿠르드 민병대 등을 다 넘기겠다. 그냥 하니까 반발해서 사의를 표했지요. 동맹이 있는 국가는 번영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쇠퇴한다. 미국은 홀로 국민과 국경을 지킬 수 없다. 총격전에 나가려고 하면 총을 가진 사람을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동맹들과 이렇게 방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연합군으로 내 여러 전쟁을 치르면서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봤다. 그래서 항상 동맹들과 전투 현장에는 같이 있어야 된다. 모든 전쟁에는 사람이 많은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하며 모든 미국인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실험이라는 것을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부족주의가 우리의 실험을 망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를 공격해서 종족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전통 우방들과 분쟁을 벌이고 국내에서 편가르기식 싸움을 하는 트럼프를 정면으로 겨냥해서 뭐라고 한 겁니다. 지금 적대적인 부족으로 나누어서 고함 치르고 감정과 욕설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이런 미국 내부의 문제는 미국의 장래에 큰 위협이다. 공동의 상식적인 기반을 빨리 복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탈리아에서 국회의원을 스스로 줄였다 해서 화제가 됐지요. 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상하원 의석을 25% 줄여서 국회의원을 231명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표결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지금 비판도 나오고 또 정치 꼼수다. 지금 마크롱의 여당이 상원의 의석이 21석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런다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지금 나라 이 프랑스가 부럽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들어온 뉴스 하나 하겠습니다. 오후 들었어요. 조국 청문회가 지금 정인 범위를 놓고 협상을 했지만은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아 월요일 청문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2일날 조국 청문회는 어렵게 되어버렸고요. 2일날 어려운 게 아니라 아마 이 청문회를 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합의가 될 가능성도 뭐 극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한국당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추가 협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후보자 가족을 비자 신문하듯 몰아세울 수 있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정의 수용은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이 원하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우리가 수용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고 한국은 조 후보 가족을 포함한 핵심 정인들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인으로 물러설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 참 희한해요. 전부 핵심 정인들이 줄줄이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을 당했는데 이런 가족은 그냥 가족이 아니라 범죄자의 공범들이죠. 그런데 이 가족들을 갖다가 정인으로 못 부르게 한다면 청문회를 뭐 하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자, 한국당은 애초에 청문회를 합의해 준 것도 잘못이고 자, 조국 가족들이 출두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청문회를 완전히 거부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보고 그냥 네 마음대로 임명하라고 하고 한국당은 장외에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문이 조국을 청문회 임명을 했을 때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했을 때 그때가 바로 문에 이제 지옥이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가족 없이는 청문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당내에 오늘이라도 이렇게 합의로서 채택하고요. 그렇게 명쾌하게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무슨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요. 너들 그럴 실력이나 되니 제가 한국당에 묻고 싶습니다.
실력도 안 되고 성실하지도 않고 간도 만만하면서 틈만 나면 반동으로 돌라거나 기회주의적으로 돌라거나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당신들 이러다가는요. 문이 무너져도 당신들한테는 기회 안 옵니다.